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3 제4회 토크 콘서트 이음 스완파 스트레스 암파이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황서윤입니다. 토크 콘서트 이음 벌써 4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관객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건 모두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네,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2019년에 개소했습니다.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통합 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는 매년 암생존자와 의료인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이음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토크 콘서트 이음은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이음. 두 번째, 암 치료 후 잃었던 꿈을 이음. 세 번째, 암생존자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이음입니다. 2023 제4회 토크 콘서트 이음 스완파 스트레스 암파이터에서는 암생존자의 무기력과 일상생활의 흥미 상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암 진단 이후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 암생존자 4분과 암생존자의 무기력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무대를 꾸며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암생존자로 이루어진 라인 댄스 팀 앤서니와 함께 신나고 의미 있는 공연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4회 토크 콘서트 이음 스완파 스트레스 암파이터를 마련해 주신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전성우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센터장 전성우입니다. 사회자분께서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일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그 암 생존자 분들, 직접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 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옆에서 돌보고 지켜본 이제 의료인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행정 절차나 이런 거에 관계되는 저희 센터를 도와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많이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 암이라는 게 뭐 말로만 그 고령화가 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면 암이 남자는 3명 중에 1명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가늠하기는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저는 오전에 외래를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 식도암 환자 남자 이제 50대 후반 되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목소리가 쉬는 것 때문에 검사를 이제 5개월 동안에 진행을 했었는데 5개월이 지나서 이제 식도암이 진단을 받았고 보통 암 환자들이 오면은 혼자 오지는 잘 않는데 혼자서 오는 것도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질문도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암을 진단 받으면 보통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죠. 이제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은 치료 안 하면 내가 몇 개월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기에는 이미 이제 진단 과정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지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치료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 1-2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하기로 하고 내보냈습니다. 이분이 나가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나가셨는데 이렇듯 이제 사실 암이라는 게 내한테 직접 오리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이제 반응들은 사람마다 사실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답답해서 조금 복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스한파 토크 콘서트가 이제 4회째인데 암 진단 받았을 때도 스트레스지만 암을 치료하는 그 긴 과정들 그리고 또 암이 재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재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내가 암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그 스한파 콘서트가 아마 좀 재밌게 꾸려져서 그 무기력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센터 그 우리 관계자들이 이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그 1년 동안 준비를 했고 지금 이제 4회째고 매년 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즐기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따로 내빈 소개 자리가 없어서 여러 분들이 오셨지만 특히 오늘 시청에서도 강영숙 건강증진 과장님 외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외에 센터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만끽하시고 깊어가는 가을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토크 콘서트 이음을 통해 암 생존자의 치료 이후 삶에 대해 애써주고 계신 전성우 센터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과 같이 잠시 기념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관객분들은 그냥 앉으신 자리에 계시면 되고요. 네, 마스크에 가려 있어도 저희 활짝 웃는 모습은 사진에 다 담기니까요. 저희 스트레스 암 파이터를 응원해 주시는 만큼 활짝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여러분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엔 손하트 좀 해주세요. 손하트. 자, 활짝 웃으세요. 스트레스 암 파이터 화이팅! 네, 그 다음에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 활짝 웃으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쪽에서 보니까 모두 이렇게 하트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2023 제4회 토크 콘서트 이음 스한파 스트레스 암 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5분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힘든 치료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일상과 사회로 복귀한 4분의 암 생존자와 치료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도움을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우리 5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무대가 꽉 차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대식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전립선 암 3기를 극복한 진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3중 음성 암 진단을 받고 이제 표준 치료도 다 모두 마쳤고요. 올해 1월에 4년 4개월 차인데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대구맘이고 워킹맘이고 그리고 철인 3종 하는 엄마 43살 김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방암 5년 차 된 45세 실버 체조 강사 정경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경자님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손에 꽃도 달고 오시고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부에 공연이 있어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또 멋지게 보이도록 1부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다음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2년차 사진하는 남이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분 이렇게 흔쾌히 토크 콘서트 이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5분들이 들려주실 암 생존자의 무기력과 일상생활의 흥미상실 정말 무척 그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4분께서는 암 생존자이신데요. 어떻게 암 진단을 받았는지 조금 궁금해요. 우리 진대식 선생님 어떻게 암 진단을 받으셨을까요? 예, 저는 그 평소에 암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성격이 쾌활하고 명랑하다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식구들 권유로 해가지고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결과 암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라고 해가지고 결국 경북대학교 병원에 왔는데 제가 그 암 진단 그 선고를 받고 한 이틀 동안 무척 고민 그리고 잘 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왜 그 흘렸냐 하면은 제가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두려움을 겪어본 사람도 아니고 생각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성질 급한 사람은 KTX 타고 성질이 좀 덜 급한 사람은 막차 완행열차를 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장 고민되는 것이 제가 실내를 1순위로 하고 있는데 제가 대구의 코롱 야외음악당에서 10월 30일 날 가을 음악회를 기획하고 섭외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우리 이제 기획사 봉사단체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꽃밭 속에 노는데 제가 만약에 숨을 못 쉬게 되면은 제 하는 일을 어느 누가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바톤 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무척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10월 30일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그 이튿날은 죽어도 원도 한도 없고 우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내가 하던 일도 엉망진창되고 또 누가 이 일을 매끄럽게 할 수 있나 그게 제일 고민이었지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그때는 일상생활과 똑같이 그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도 3기라서 이거 뭐 숨을 쉴지 안 쉴지 모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졸업한 그 앨범을 처음 다 아파트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또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의상도 뭐 제가 별로 안 입는 거는 다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가족 노트 하면서 노트에 다 제가 하고 싶은 유언장 비슷한 걸 다 적어놔서 첫째 제가 죽으면은 제사 지내 좀 하고 무덤 묘를 쓰지 마라. 뿌려라. 화장에 뿌려라. 그리고 저의 그 비자금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마을공구 은행 이런 걸 다 적어가지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얘기도 다 넣었죠. 그리고 집사람한테 내가 보여주면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을 때 이 노트를 개봉하고 제가 살아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통화를 해놨어요. 응.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틀 열심히 고민하시고 3일째부터 다시 긍정적인 삶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겪으셨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김영민님께서는 어떻게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는 아가씨 때부터 이제 섬유 손종이 원래 있었어요, 가슴에. 그래서 그 수술로 제거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정기 검진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서 꾸준히 검진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유선염 때문에 그 섬종이 그 유선염으로 해서 이제 좀 많이 커지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진을 받았었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검진을 계속 했는데도 좀 오진으로 놓치게 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워킹맘으로 살다가 통증이 와서 이제 다시 병원을 재방문해서 이제 진단을 다시 받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치료가 들어간 거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오진 때문에. 우리 정경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진단 받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되게 건강한 체질이었거든요. 감기도 한번 잘 안 걸리는 체질이었는데 뭐 건강 검진 같은 것도 사실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근데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문득 이제 가슴 쪽을 만지게 됐는데 메추리알 만한 게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설마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문득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생각이 나서 가슴 쪽을 만져보니까 메추리알 만한 게 없고 달걀 만한 게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죠. 이제 그래서 이제 3기 판정을 받고 이제 임파선 전이까지 된 상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암 생존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도 비슷하게 멍울이 만져져서 병원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젊으면 젊을수록 이게 좀 빨리 자란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빠르게 수술하고 치료를 했던 케이스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남이라님은 어떻게 진단 받으셨어요? 네, 저는 그게 이 앞에 이제 발견하신 죄송해요. 일반적인 발견 방법이신 것 같아요.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뭐 통증이 있다거나. 근데 저는 출혈이 있었어요. 오른쪽 유두에서 출혈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출혈량이 너무 적어서 그냥 이렇게 살짝 긁었을 때 나는 그 정도의 아주 미량의 출혈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제 점점 출혈량이 많아지고 이게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은 선까지 와서 이제 저는 일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냥 출혈 부위만 어디에서 납니다, 요것만 제거합시다 하고 아주 가벼운 수술인 줄 알고 들어가서 입원도 하루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이제 우리 담당 선생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소리를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죄송한데 남이라님, 수술할 때 이제 적출한 그 조직에서 암 세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수술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 산정특례 등록받고 진단을 받았죠. 네. 이게 암이라는 게 되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잖아요. 제가 암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암이라고 그러면은 약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공간이 정지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다양한 정서적인 변화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암 진단 이후 우리 암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정서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감정 반응들을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흔했던 거는 암일 리 없어. 내가 왜 암 진단을 받지? 네, 이런 좀 암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왜 나한테 암이 왔지? 하면서 뭐 화가 난다든지, 뭐 때문에 나한테 암이 온 거지? 뭐 때문이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럼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외로운 느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도 많이들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들이 다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치료에 적응해 가시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감정들을 추스르시고 좋아지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외래 진료일이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앞두셨다든지 하시면 또 동요하면서 또 감정 변화가 생기시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감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암을 겪었을 때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울한 것도 안 되고 내 탓인 것 같고 자책해도 안 되고 근데 막 화가 나고. 근데 선생님께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겪고 나서 이겨낸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럼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암 진단 받으면 내가 암 환자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먼저 힘들고요, 그죠? 그다음에 치료를 하면서는 내 컨디션이 어떻게 변할지도 어렵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좀 홀가분하기는 한데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재발과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네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암 진단 이후에 치료받았을 때 그때 감정과 느낌 그리고 치료가 끝났을 때 정서적인 느낌들, 감정의 변화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정확하게 제 감정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확진을 받고 치료하는 동안에는 잠깐 울컥하네요. 잠깐.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지? 이런 분노,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항암을 했기 때문에 머리도 없고 뭐 이제 손톱 발톱도 거의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 변화 때문에 조금 자신감도 없고 우울감과 막 상실감 이런 게 조금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5년이 됐다 해도 아직까지도 불안함, 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감정들이 막 기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참 아직까지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좀 생각이 나셨던 것 같은데요. 남이라님은 치료하시면서 그리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 솔직히 얘기해서 암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예. 근데 저절로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치료하는 도중에는 그 처음에 오는 부정기를 겪고 검사 결과에 대한 의심, 나의 담당 의에 대한 의심, 이게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암 환자가 진짜 맞나? 이거 뭔가 샘플이 바뀌어가지고 뭐 잘못 걸린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료 보러 갈 때마다 외래 보러 갈 때마다 선생님을 진짜 이렇게 노려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치료 스케줄이 왜 빡빡하잖아요. 저는 항암은 패스했고 방사선이랑 뭐 약물 치료랑 이렇게 표준 치료를 마쳤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보호자도 치료에만 전념해라 해가지고 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죠. 병원만 집 병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거기에 매진해 있다가 딱 표준 치료가 끝난 다음에 남이란 씨 3개월 뒤에 봅시다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저 혼자 이제 저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병원에 있을 때는 SOS를 쉽게 이렇게 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불안, 우울, 불면, 공황장애 저는 종합 세트로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도 안 되니까 그 와식 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와식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잠 못 자면 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살이 막 빠지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그리고 제가 호르몬 양성이라서 타목시펜을 먹거든요. 그걸 먹게 되면은 아직 그때 나이가 진단받았을 때가 38이었는데 와 갱년기? 갱년기 증상을 약 부작용으로 그냥 선물 받게 되더라고요. 뭐 말로만 들었지 갱년기 겪는 여성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말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겪으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진짜로.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죽겠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제발 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했는데 처방 받고 약 먹은 그 다음 날 저는 천국을 보았어요. 네, 그러니까 약효가 너무 빨리 오기도 했고 그런 단계 약 먹은 지 지금 한 1년 정도 넘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서 살도 찌고 이렇게 사회복귀해서 토크쇼에 패널로도 나오고 이 정도까지 온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암생존자의 무기력증과 일상생활의 흥미 상실 이럴 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저희가 어떤 증상을 주로 겪게 되나요? 본인은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무기력증에 빠졌구나, 일상생활의 흥미를 다 잃었구나.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원인과 증상이 있을까요? 먼저 원인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실은 무기력증이 왜 오느냐 이제 암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암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뭐 호르몬 치료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오는 부작용으로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는 암 진단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분의 변화 때문에 무기력증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경험한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내가 규칙적으로 수년간 해왔던 일상생활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러면서 느끼는 무기력증이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잠을 잘 자게 되면서 또 식사를 잘 하시게 되면서 그리고 뭔가 일상생활을 조금씩 내 계획대로 하시게 되면서 개선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 수 있다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치료를 막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때는 치료 스케줄도 빡빡하고 이제 정해진 일정들도 많고 내가 이거를 따라가는데도 이제 사실은 버겁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어떤 생각들, 암 진단이라든지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조금 지나가고 나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을까? 앞으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과 함께 무기력증을 경험하시는 분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증상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게 제가 무기력해요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다른 불편감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잠이 잘 안 와요. 많이 피곤해요. 네. 아니면은 몸이 되게 많이 아픕니다. 네. 아니면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은 내가 무기력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증상들이 내가 느끼는 증상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암 진단이나 치료나 관련해서 느낄 수 있는 무기력 증상의 일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동반한 증상일 수도 있고 이 원인이 된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증상들이. 그래서 여기 계신 네 분도 이제 무기력증이나 일상생활이 영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진대식 선생님께서는 일상생활이 영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때로는 스트레스 쌓이고 일상생활에 무기력한 이것을 저한테 신호를 보내주면은 이제 저는 신문을 본다든가 늦은 나이에도 중학교 영어 단어 공부를 한다든가 또 바깥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그게 스트레스라든가 무기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정 갈 데 없으면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해도 그 전부 다 스트레스 쌓인이 다 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거는 제가 영업을 하다 보기에 그 전에 술도 잘 먹고 잘 놀았어요. 저는 뭐 지금 적어도 원도 한도 없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다 보면 어떤 그 회식 자리에 가면 전에는 잘 놀고 잘 먹고 했는데 어느 날 술을 권해도 먹지도 않고 왔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디가 아프나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도 농담하고 치워버리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일 좀 스트레스 쌓이고 그 외에는 뭐 별로 그런 없습니다. 워낙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또 김영민 선생님께서는 일상생활이 흥미가 상실됐다 이럴 때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좀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밝은 편이었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가 암이라는 거를 걸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기보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같고 내가 무슨 암 환자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도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았었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이제 치료가 막상 들어가서 이제 치료 중에 이제 항암을 하고 저는 젤로다도 했었고 방사도 했었고 이제 다 했었거든요. 일반적인 치료 다 했는데 그런 치료 과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쌓이는 과정 중에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모든 집안일이든지 모든 일들을 제가 제 손으로 다 해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잘 시키거나 하지 않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할 때 너무 이게 무기력이 오고 내가 다 내 손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예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발톱이 다 빠져서 이제 손끝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뭘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사서 해주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장갑 2개, 3개씩 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김밥을 싸서 아이 소풍을 보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었을 때 진짜 내가 암 환자구나. 이거를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무기력증 왔을 때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러고 누워가지고 울다가 배도 안 고파요. 그럴 때는 그쵸 선생님 맞죠?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네. 저는 그랬는데 그래도 두 분은 좀 뭔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정경재 선생님은 무기력증이 왔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최근에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증, 우울증이 그러니까 제가 호르몬 양성이다 보니까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45세더라도 지금 폐경이 왔어요. 폐경이 온 지 4년째가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이유 없이 가족들 막 저는 아들 둘에 남편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행주까지 집어 던지면서 나는 이 집에 뭐냐 누구냐 이러면서 울기까지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고 그냥 사람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가서 뭔가 웃고 있는 자체도 그냥 가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집에만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멍하니 누워 있을 때도 멍하니 그냥 약간 머릿속에 사고 회로가 끊어진 것 같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럴 때는 미라님은 어떠셨어요? 이 중에 제가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요. 듣고 보니까 무기력이잖아요. 기력이 없는 거잖아요. 기력을 내려고 하는 그 힘조차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와식 생활했다고. 근데 정말 그 침대와 내가 물화일체가 되는 것 같은 이렇게 침대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채로 거의 뭐 하루에 24시간 중에 뭐 한 18시간 정도는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맛도 없어요, 진짜. 밥을 먹고 싶은 것보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왜 계속 잠만 자고 싶고 나중에는 꿈이랑 현실이랑 잘 구분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고 현실은 좀 비참하기도 하고 조금 너덜너덜하니까
오히려 꿈꾸는 시간이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면 자려고 하고 일어나면 자려고 하고 네, 그런 게 반복이었죠. 제가 누워 있는 건 누워 있던 것도 아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무기력증을 겪고 있을 때 사실 옆에 누군가는 항상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마움이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냥 누워 있거나 막 그 자존감 무기력증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을 때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주변에 있는 가족들, 뭐 친구분들, 지인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진대식 선생님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제가 또 성격이 워낙 밝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 그 이제 불교의 주지 스님이라든가 또는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이런 분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캠페인 비슷하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를 또 다른 병원에 또 원장님께서도 수술하기 전에 제가 고기를 잘 안 먹는데 소고기 그다음에 버섯을 사줘가지고 이거 꼭 먹고 수술하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하나의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 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로봇 수술했는데 태어나니까 우리 이제 주치되시는 분이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도 별로 없고 고개를 자꾸 이렇게 가도 참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서 있을 때 너무 불안하는 게 이제는 끝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 원장 교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지도 않고 3기인데 어떻게 뼈에 조금 더 전이도 안 됐고 피도 깨끗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암 걸릴 확률은 전혀 없어. 푹나. 그거 하면서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방사선 필요 없고 그럼 집에 가 열심히 운동해. 운동만 하면 돼. 그대로 나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역시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하신 분들이 뜻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그리고 퇴원하고 바로 오후부터 제가 다른 곳에서 제 스카웃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일했습니다. 일하고 뭐 또 운동하라 해서 바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저는 뭐 스트레스 가는 건 상상도 못하고 아침 일찍 일나가지고 즐거워가지고 하루 종일 웃고 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한테 인사하러 가니까 격려를 하고 또 뭐 격려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은 앞으로 사회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더 연장해가지고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단장을 맡고 있다 보기에는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워낙에 이렇게 다른 분들께 베풀고 배려해 주시고 하는 게 있어서 또 선생님이 힘드실 때는 주변인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고 소고기도 사 주시고 했었던 것 같네요. 네. 김영미 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주변 분들의 반응이? 저는 사실 이렇게 겉으로 좀 표현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서 좀 속으로 많이 삭혀 있는 편이라서 사실 제가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치료 과정 중에는 힘들다 보니까 감정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내색을 안 하니까 사실 주변인들은 잘 몰랐어요. 저 너무 씩씩하게 치료를 잘 극복하는 거로만 생각을 했지만 제일 잘 아는 지인이 이제 남편이죠. 집에서 이제 저의 성격을 아니까 이제 제일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런 성격인데 못하는 저를 보고 좀 많이 힘들어해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인스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 활동 하는데 제가 SNS를 처음 시작할 시기쯤에 제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고민했는 게 이것을 오픈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픈을 했던 이유가 삼중음성을 검색했을 때 SNS라든지 인터넷상에는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진단 받았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나는 안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죽음밖에 없을까? 나는 이겨내서 꼭
지금 치료받는 친구들한테 용기를 줘야지. 그래서 시작했던 게 SNS로 항암일지를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SNS로 항암일지를 쓰면서 많은 환우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서 사실 일기처럼 쓰게 되면 그분들이 되게 용기를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다이렉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우울감을 더 많이 극복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이제 항암을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두 분 다 혼자서만 이제 뭔가 응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크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대기실에서 저기 정경자님과 김영민님이 굉장히 반가운 조우를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반갑게 조우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오늘 이제 토크 패널로 여기 선생님들 만나 뵌다고 1층 내려왔는데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제가 처음에 확진을 받고 조금 이게 유방암이 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해서 약간 밴드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항암도 시작하기 전이고 뭐 치료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 뵐 수 있냐, 제가 좀 도움 받고 싶다라고 해서 만난 동생, 제일 처음 만난 동생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한동안 연락을 못 했거든요. 사실 마음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근데 정말 한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밝아져서 못 알아봤어요. 눈빛이 아직 그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자 언니 이렇게 그때는 저도 사실 항암 중이었어가지고 지금보다 2배로 이렇게 부종이 많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가발이었죠. 가발 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의 모습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밝게 살다 보니까 표정이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 전에 뭐 항암하거나 치료하셨을 때 서로 이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 든든한 힘이 되셨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후회보다 환후회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언니도 있지만 저희 이제 대구 지방에 같이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같이 사는 남편보다 제 마음을 더 알아주는 거는 환우고, 제가 아픈 고통을 같은 아픔, 같은 슬픔, 같은 그런 고통들을 공유를 했다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 던지면 바로 알아듣는 거죠. 남편한테는 설명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하지만 이제 같은 환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도 바로 알아듣고 그거를 공유해주고 같이 이겨내려고 이제 위로를 해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오늘 여기 오신 이제 암생존자분들과 투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시고 위로도 받으실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증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암생존자분들께 지금 굉장히 많은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또 주변 분들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암생존자분들을 대할 때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배려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보호자 분이 계시면 되게 반갑거든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보다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노력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잘 줄 수 있는지 물으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엔 그 질문을 뭐 예를 들어 보통은 배우자가 많으시니까 배우자분께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결국은 그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 분 간에 뭐 아니면 가족분들 간에 가까운 분들끼리 이제 대화하시는 시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조언해 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 하면은,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암을 경험하고 계시는 환자분 스스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조금 나 스스로도 좀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하면 대화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배우자를 보면 막 화가 나고 뭐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뭔가 못마땅한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줘야지 내가 좋을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화하시면서 서로가 찾아가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암생존자분께서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을까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에서는 이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취미 생활이나 뭐 사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네 분께서 굉장한 다양한 취미 생활과 사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기력증을 극복하게 해준 나만의 취미 생활이나 사회 생활,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우리 진대식 선생님은 이 무기력증을 어떤 활동으로 좀 이겨내셨나요? 예, 우선 그 무기력보다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설거지 하시는 분한테 도움 되고 또 내 자신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먹었는데, 퇴원하고 집에 딱 저녁을 먹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었는데 밥 냄새를 못 맡겠고, 거기다 김치 뭐 고등어 냄새, 야 이거 그런 야 이상하다. 어떻게 병원에서는 다 먹었는데 집에서 음식을 이런 못 먹을까? 이래서 물에 말아 먹기도 하고 사과를 먹고 뭐 빵도 먹고 이러다 한 며칠 지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거는 좀 덜 하지만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래 내 스스로 달래고 억지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또 입맛이 돌아오고, 지금 생각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제가 그 무기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그 스트레스가 서서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봉사단체를, 공연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단장을 있고 한 달에 월 한 번씩 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 공연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즐거워가지고 뭐 언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이 이제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오락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항상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울리다 보기에 그게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없고 뭐 없습니다. 스트레스 온다 하면 뭐 제가 알아서 다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책을 본다든가 뭐 사람들 만나고 이랬기에 가요실에 가 노래도 한번 해보면 스트레스가 금방 없어요. 그랬기에 그걸 자꾸 집에서 뭐 누워 있고 뭐 어떻게 누워 있는 건 산에서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집에서 눕지 말고 바깥에서 대인관계를 하고 용기를 내 가지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네, 선생님 지금 뒤에 사진이 조금 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활동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주간 보호센터 공연 날입니다. 거의 한 20-30명 가고, 요거는 우리 선생님 여기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으로 저희 모니터 그래.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눈이 없어가지고 그 앞쪽에는 이제 천막을 쳐놨는데 거기 보면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 매년 하는 거 파워풀 축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쌓일 수가 없지. 시간 여유를 안 주는데 스트레스한테. 그리고 거기서 자원봉사하고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언제 스트레스 나한테 올 수가 없지, 제 마음대로.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하얀 위에 옷을 렘방을 입고 제가 CD를 들고 있죠. 요거는 제가 그 평소에 작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인분들이 곡을 만들기 위해서 작사를 요청하면은 제가 현장에 가봅니다. 현장에 답사를 해보고 뭔가 체크를 해가지고 하지. 그냥 머릿속에 막
보지도 않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문진 나루토 가서 제가 사문진 나루토라는 작사를 그 외에 뭐 동성로 좀 무척 많습니다만은 그 기념으로 제가 이제 음반 내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가지고 10월 30일까지만 살도록 했어요. 그 후로는 죽어도 원도 한도 없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뜻을 헤어져가지고 무사하게 대구 고롱 야외음악당에서 가을 낭만 음악회를 해가지고 큰 행사를 무사하게 치렀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제 삶의 기쁨이고 저는 욕심을 원래 또 욕심도 없지만은 욕심을 안 가지려고 무척 노력하고 우리 식구들한테나 애들한테도 욕심을 가지지 마라. 남을 돕는 게 바로 내 생명 연장하는 길이다. 나를 이렇게 살려준 것에도 감사한데 무슨 욕심을 내놓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다양한 사회 활동들이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올 시간이 없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민님은 어떤 취미 활동과 사회 활동으로 다시 극복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워킹맘으로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출산휴가 지수를 빼고 쉬어본 적이 없는데 아프기 전에는 사실 제 몸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했었어요. 건강식품도 안 먹었고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지 않은 것보다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암을 겪고 이제 극복을 하면서 항상 저희 유방암하는 환우분들한테 의사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살찌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생존이구나. 내가 살려면 운동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수영이에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무릎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픔을 갖고는 내가 암도 이겨내고 항암도 이겨냈는데 설마 이거 하나 못 배우고 죽을까 이런 생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젤로다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뒤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 나오자마자 살짝 관객석에서 오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엄청나게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못할 줄 알았던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제가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운동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조금씩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철인 3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활력이 넘치게 되고 원래 스트레스가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면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게 저랑 운동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스트레스,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그 좋은 풍경과 운동에 인해서 이제 힐링이 되다 보니까 나의 힐링은 역시 운동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철인 3종을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 사진이거든요. 지난주에 통영 거기 대회가 있었어요. 철인 3종. 거기서 제가 첫 도전이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완주도 하게 되었고요. 좋은 기록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철인 3종 경기를 하시는 암생존자분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하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정경자 선생님께서는 어떤 활동으로 좀 무기력을 이겨내셨나요? 네, 저는 이 친구 반대로 운동하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헬스를 끊어도 뭐 요즘은 한 달, 안 괜찮아 3달, 뭐 6달 이래서 할인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헬스를 끊어서 일주일을 안 가본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고 요가를 해도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근데 저희 이제 환자나 한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꼭 해야지만 되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왜 운동을 배우러 가는 것보다는 제가 자격증을 따서 운동을 가르치면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체육 쪽에 젊으신 분들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나이 드신 실버 어르신들 체조 강사로 제가 자격증을 따서 지금 체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뜻하지 않게. 네, 저기 앞에 사진 이제 뒤에 떠 있는데요.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저 사진은 제가 앞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쪽은 아니고 제가 봉사를 가고 있어요. 그 주민센터 같은데 이제
체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을 시간대에 맞춰서 제가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아무래도 우울하고 무기력해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늘 엄마가 누워만 있는 엄마, 우울한 엄마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밝게 자라기 위해서 제가 힘을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울한 감을 제가 조금 숨기고 주말 되면은 으쌰으쌰 좀 나가서 계속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실버 체조 강사로 일하면서 어르신들과 즐겁게 춤을 추면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넘치셔서 저분도 스트레스가 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이라님은 어떤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하세요? 저는 사실 암 진단 받기 전부터 굉장히 집순이었어요. 좋은 말로 한글로 하면 집순이고 뭐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낮에 활동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모임에 가는 건 뭐 전혀 그런 건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암 치료 받으면서 반강제적으로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을 와야 되니까. 병원 집이라도 어쨌든 밖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병원은 낮에 하잖아요. 밤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빼미 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이 낮 생활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치료 후에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다시 이렇게 원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와식 생활을 하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 국립암센터에 취직을 하게 된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취직을 한 첫날 언니 이거 봐요 하면서 공고를 하나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나요? 예. 제일 왼쪽 윗부분에 페이퍼 플라워라고 써진 사진 보이실 거예요. 저게 국립암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저게 처음으로 제가 외부 사람들 모임이라고 할까요? 단체에 이제 참여를 했던 첫 번째 외출이었어요. 예,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됐던지 그때는 이렇게 말도 못하고 진짜 꽃만 만들었거든요. 꽃과 나만 있다 하면서 꽃만 만들었는데 저 때가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꽃을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잊고 살았었는데 저런 과정,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연달아서 계속 그 통합지질센터에서 주시는 공고를 열심히 파서 원예 수업도 나가고 뭐 스마트 스토어 수업, 뭐 사진 수업 이렇게 해 나갔거든요. 악착같이 해 나갔거든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사진 영상 전공자라서 사진 일을 쭉 하다가 뭐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해서 좀 경력 단절이 길었어요. 그런데 사진 수업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수업을 가면서 나 사진이 다시 하고 싶네.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진으로 다시 밥 벌어 먹기는 힘들겠지. 막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사진 수업 강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때를 이제 시작으로 점점 이제 다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이제 자존감이랄까 뭐 자신감이 점점 올라가면서 뭐 일이었지만 취미처럼 이제는 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카메라 들고 주말마다 나가서 뭐든지 찍고 다니고 뭐 사진 찍기 좋은데 물색하고 여기 가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 부부의 취미 생활이 돼버릴 정도로 뭐 사진을 업이자 취미로 그렇게 삼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같은 암 경험자 분들하고 이제 환우회가 여럿 있잖아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오른쪽 사진은 이제 뭐 고잉온 다이어리 모임이라고 이쪽에서도 대구에서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림푸스에서 하는 고잉온 시리즈를 그 최근까지 어제까지 진행했던 그 고잉온 이제 온라인 모임 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난달에 매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대한암협회랑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핑크 페스티벌이라고 유방암 환우분들을 위한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작년에는 몸이 썩 좋지 않아서 남들 갔다 온 사진만 보면서 부럽다. 나도 언젠가 저런데 가서 마라톤 나도 뛸 수 있을까 하고 싶다 했었는데 올해는 소원을 이뤘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2030 이제 우리 암 경험자 친구들이랑 아주 신나가지고 네, 펄쩍펄쩍 뛰는 그런 사진 찍혔네요.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그 첫 번째 페이퍼 플라워 강의를 들으면서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하는 리본 마켓에 참여를 스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로 하루 참여해서 일당도 받고 소중해 이랬었는데 올해 이제 1년이 지난 올해 시점에는 암 경험자 창업 기업으로 참여를 해서 저기 나와 있는 라우라 픽이 저희 상호입니다. 네, 사진을 컨텐츠로 하는데 창업 기업으로 참여를 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다양한 활동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무기력증을 이겨낼 때 저는 큰 거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명화 그리기 그 페인팅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방사선 치료하고 막 이럴 때 체력이 너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했어요. 너무 체력이 뭐 딸리니까 앉아서 그냥 그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리다 보면 이게 어느새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그렇게 조금씩 뭔가 흥미를 찾았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네 분처럼 선생님 환자분 중에 좀 이렇게 어떤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으로 다시 무기력증을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잘 복귀하신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 환자분은 이제 유방암 진단 받으시고 이후에 재발 전이를 진단 받으신 분이셨는데요. 치료를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무기력증도 굉장히 심하셨고 이게 너무 오래 굳어진 이제 상태라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 환자분이 그런 얘기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셔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서 교습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분이 나이가 50대 후반이셨는데 그 나이에 이제 어린아이들 가는 교습 학원에 등록하셔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시간만큼 내가 사실은 막 관절도 너무 아프고 몸도 안 아픈 데 없고 뭐 기침도 나고 너무 힘든데 그 시간만큼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거든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극복 사례랑은 조금 다르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무기력함, 이렇게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도 그래도 그 순간 잠시 행복을 느끼는 뭔가를 찾으셨다 하는 거에서 저는 그분이 되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모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을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스트레스가 있죠. 재발 전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정기 검진 갈 때 막 가슴이 뛰고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럴 때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 이음 스한파 스트레스 암 파이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바로 이 자리에서 없애드리는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박수를 크게 쳐주실 거면 크게 쳐주셔도 됩니다. 네. 네. 저희가 공연 전에 각자 대기실에서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한 분씩 지금 그 종이를 들고 그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는 스트레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저를 괴롭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를 괴롭히는 건 아닌데 저희 사실 오늘 저희 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공개 수업을 하는 날인데 제가 오늘 가지를 못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참 이렇게
잘 해내지 못하는 게 저한테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오늘 네, 여기에 분쇄하고 가면 다 없어질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대식 선생님을 괴롭히는 스트레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대인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술을 참 좋아하고 잘 놀고 이렇게 하고 그 어떤 회식 자리에 갔어도 여러 사람들 전부 다 제가 리더를 해가지고 재밌게 이끌어갔는데 술을 안 먹기에 자동으로 말수가 적어지고 눈치만 보게 되니까 주변 사람이 왜 안 먹나 어디 아픈데 자꾸 물어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원장님 또 의사 선생님 먹지 마라 하는 술은 전혀 안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그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 오늘 여기서 날려버리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김영민님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인데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된다 내려놓기 모든 걸 자꾸 제 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앞으로 사실 더 저는 프리다이빙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집안일이든 뭐든 조금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내려놓는 거 이게 제 스트레스입니다. 네, 정경장님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재발과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까지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들은 왜 좀 기름진 음식,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채소 위주로 먹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고기파거든요. 근데 의무적으로 뭐 채소를 먹어야 되고 이래서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한 식단 조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이라님은 어떤 스트레스 있으세요? 스트레스에 플러스 돼서 오는 체지방입니다. 저도 타모ок시펜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고 이게 원래 살찌는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복부, 엉덩이, 허벅지 이런 쪽에만 살이 붙는 거예요. 요즘에는 운동도 시작을 했거든요. 주 3회 운동을 다니는데 운동을 하니까 식욕이 땡겨가지고 밥을 더 잘 먹으니까 그 인바디를 쟀는데 운동 시작할 때보다 체지방률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심각하게 식단을 하셔야겠는데요 하는데 음식 조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그냥 잘 먹겠다 해가지고 식단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체지방이 제일 큰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럼 이 종이에 적힌 스트레스만큼은 오늘 이후에 여러분께 찾아오지 않도록 5분이 적어주신 스트레스를 지금 바로 이 무대 위에서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굉장히 웅장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트레스 암파이터를 외치면서 종이를 같이 모아서 화세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관객 여러분들도 같이 스트레스 암파이터 외쳐주십시오. 자, 스트레스 암파이터! 네, 속이 좀 시원해지는데요. 여러분도 좀 속이 시원하신가요? 네. 네, 공연장 입구 쪽에 여러분들을 위한 스트레스 파쇄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종이에 적으시고요. 바로 파쇄하실 수 있고요. 또 앞쪽에 포토존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분께서 암으로 인해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암생존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마이크. 예. 치료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 미루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행복은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교훈인 것 같아요. 네, 진대식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이 암 환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본인이 뭐랄까 나는 꼭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한 이틀 동안. 그렇지만 제가 저 스스로 또 밝은 마음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많은 대화를 하기에 점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우분들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묻혀 있지 마시고 자기만의 힐링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밖으로 나오셔서 그것을 도전해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 모습보다 더 훨씬 예쁘고 더 멋진 자신의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울하고 무기력하다고 누워만 있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그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바로 실천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사실 암으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삶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뭐 한 달 뒤에 해야지, 1년 뒤에 해야지 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찾고 나서 했더니 지금 이렇게 집 밖을 잘 돌아다니면서 사회 활동도 하고 무대에도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5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토크 콘서트 이음 스완파 스트레스 암파이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암 진단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보살펴야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암생존자분들 이외에도 많은 의료진 여러분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칠곡경북대 의료진 여러분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진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하고 있고요. 혹시 무기력으로 힘들어하시거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어려워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나시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있으니까요. 암 치료 이후 생활에 대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체 없이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로 연결을 해주시면 환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2023 제4회 토크 콘서트 이음 스완파 스트레스 암파이터 2부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라인 댄스 팀 앤서니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멤버들 모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이용하신 암생존자이십니다. 지난 9월 첫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연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이후에 우울도 측정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뒤에서 굉장히 많이 긴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상 복귀에 화려하게 성공하신 라인 댄스 팀 앤서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We were good, we were gold, kind of dream that can't be sold. We were right till we weren't, built a home and watched it burn. I didn't wanna leave you, I didn't wanna lie. Started to cry, but then remembered I can buy myself flowers, write my name in the sand, talk to myself for hours, see things you don't understand. I can take myself dancing, and I can hold my own head. Yeah, I can love me better than you can.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Paint my nails cherry red, match the roses that you laid. No remorse, no regret, I forgive every word you say. Ooh, I didn't wanna leave you, baby, I didn't wanna fight. Started to cry, but then remembered I can buy myself flowers, write my name in the sand, talk to myself for hours, yeah, say things you don't understand. I can take myself dancing, yeah, I can hold my own head, yeah, I can love me better than you can.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didn't wanna leave you, I didn't wanna fight. Started to cry, but then remembered I can buy myself flowers, write my name in the sand, talk to myself for hours, yeah, say things you don't understand. I can take myself dancing, yeah, I can hold my own hand, yeah, I can love me better than, yeah, I can love me better than you can.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앞쪽으로 조금 나와주시겠어요? 네, 정말 멋진 공연이네요. 의상도 화려하고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을 누가 암생존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예쁘신데요. 네, 우리 여기 계신 앤서니 팀 모두가 일상 회복에 다 성공하신 선배님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잠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딸맘 김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라인 댄스를 배우고 나서 다시 웃음을 되찾은 권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김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암 진단 이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 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쪽 2열 왼쪽에 계신 선생님. 예. 네. 2010년도 박호영 교수님께 유방암 수술 받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이미숙 씨 감사합니다. 저는 이영숙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오후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소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힐링 전도사 정경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과 싸운 지 2년 차이고 앞으로도 꼭 싸워서 이길 거라는 걸 사랑하는 제 가족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히히히 웃고 싶은 권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지와 열정이 많은 김경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허스키하지만 마음은 상큼하고 발랄한 이유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앤서니 분들 리허설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거든요. 끼가 엄청나신 것 같은데 저 앤서니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앤서니라는 이름은 저희 센터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매일 뜨는 태양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가 더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이름 잘 지으셨네요. 그러면 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 라인 댄스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암 치료 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서 라인 댄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우실까요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앞쪽에서 보셨겠지만 이분들은 무기력과 일상의 흥미 상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일상생활에 흥미가 없다, 영 재미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난타 퍼포먼스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난타 공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위암이라는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암 선고를 받고 제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절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식습량이 음식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거기서 오는 위경련 또 현기증 그리고 잦은 식은땀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힘이 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라인 댄스를 통하여서 다시 저의 활동적인 모습을 다시 되찾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았는데 또 힘든 시간을 이렇게 잘 이겨내고 계셨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이 라인 댄스 시작 전에 좀 힘드셨는데 내가 이 라인 댄스를 하면서 뭔가 달라졌다. 어떤 점이 좀 달라지셨을까요? 라인 댄스 반갑습니다. 라인 댄스 시작하면서 왼쪽 어깨 통증으로 동작 하나하나 팔 동작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참 많이 좋아졌고요. 평소 짜증이 많고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열정 넘치시는 이유미 강사님과 우리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앤서니 팀을 만나 함께 웃고 떠들고 신나게 즐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잃어버린 웃음도 되찾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잔소리가 줄어들었다고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했고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여러분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무에서 의상, 코디에서 분장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챙겨주신 우리 이유미 강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땀 흘리며 발 맞추어서 함께 손잡아주고 열심히 끝까지 이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저도 약간 울컥하는데요. 이분들 여기서 이렇게 춤 추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역경을 이겨내시고 또 이 수업에서 얼마나 많은 보람과 많은 걸 얻어 가셨는지 이 눈물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상식 보는 줄 알았어요. 대상 정도 타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암생존자 지지센터가 어느 전국적인 센터보다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연구해 주시고 또 앞서서 이 프로그램을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강주미 선생님께 저희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이번 첫 끼인 라인 댄스 수업을 도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더욱더 이 수업의 지도자들 이끌어 주신 이유미 강산 선생님은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라인 댄스보다도 이 강사님의 열정과 미소를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암이라는 프레임으로 또 내면적으로 울고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좋은 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암생존자의 일상에서 무기력을 타파하는데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무기력이 무기력해질 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2023 제4회 토크 콘서트 이음스 한파 스트레스 암파이터 라인 댄스 팀 앤서니의 신나는 공연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년차 암생존자 박피디와 황배우의 황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Don't fight it, it's coming for you, running at you. It's only this moment, don't feel what comes after. Your fever dream, can't you see it getting closer? Just surrender cause you feel the feeling taking over. It's fire, it's freedom, it's starting open.